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혁혜입니다. 업, 인사이드 아웃으로 두 번이나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상에 빛나는 피트 닥터가 감독을 맡은 픽사의 23번째 작품 신작 소울의 예고편이 공개가 되었죠. 오늘은 이 작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아래로 추락하는 영혼, 몽환적인 앰비언트 음악을 바탕으로 그 모습은 모자를 쓰고 안경을 쓴 인간과 흡사한 모습. What's your name, honey? I'm Joe. I teach middle school band. Got it, go for it.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주인공 조 가드너, 뉴욕의 마천루가 펼쳐지고요. Today started out as the best day of my life. Back here tonight, first show's at 7. Yes! Woohoo! You know what that's gonna say? Joe Gardner. 조는 중학교 음악교사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뉴욕에 실존하는 유명 재즈클럽 블루노트와 비슷한 하프노트에서 연주하는 꿈을 쫓고 있어요. 이날도 밴드 오디션에 참가한 모양이죠. 간판에는 도로시 윌리엄스 쿼텟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걸어주고 포스터도 제작할 정도면 어느 정도는 꽤 지명도가 높은 연주자인 모양이죠. 도로시 윌리엄스는 조를 오디션에 합격시켜준 이 인물의 이름으로 블랙팬서의 어머니로 나왔던 안젤라 바셋이 연기를 했고요. 언젠가는 자신이 리드하는 트리오나 쿼텟으로 무대에 서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의 시작인 오디션에 합격한 그날이야말로 본인에게는 생애 최고의 날인 것이죠. I did it. I got the gig. 재즈 뮤지션들이 클럽에서 연주를 할 때 그걸 기기라고 하죠. 한 가지 현실적인 건요, 재즈 뮤지션 중에 본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밤이 되면 클럽에서 연주하는 이들이 실제로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홀로 쏙 빠져버리는데요. Must have been sudden for you. 그렇게 사후세계로 온 조의 눈앞에 펼쳐지는 신비로운 계단. 조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어선 줄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때 합창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게 재밌죠. 그리고 어떤 밝은 장소에 떨어지는데 This is heaven. No, it's the great before. This is where new souls get their personalities, quirks, and interests before they go to Earth. 천국인가 싶지만 이곳에서는 갓 태어난 새로운 영혼들이 모여 인간에게 깃들기 이전에 개성이나 버릇, 흥미 같은 것을 기르는 장소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 그 계단은 무엇이냐? 각자의 헤어스타일이나 생김새가 다른 것을 보면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진짜 사후세계로 가는 길목인 셈입니다. 그 사후세계를 이 작품 속에선 Great Beyond라고 하죠. Meet 22. I don't want to go to Earth. Stop fighting this. I don't want 이 극장 같은 곳에서는 지구에서 태어날 순번을 정하고 그레이트 비욘드로 가기 전에 영혼들이 그걸 구경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기에 머물고 있는 영혼들은 명찰을 달고 있죠. 피카소의 추상화처럼 생긴 존재, 카운슬러들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영혼들로 하여금 사후세계의 규칙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들은 영혼을 만질 수 있고 무언가를 강제하기도 하죠. 이 카운슬러는 키가 작고 어딘가 화가 나 있는 느낌이죠. 여기에서도 어디론가 향하는 계단이 보입니다. Hey, look, I already know everything about Earth, and I don't want anything to do with it. You're missing out on the joys of life. 여기서 22번 영혼은 지구 따위는 가기 싫다며 도망 다니는 문제야. 지구에 대해 다 안다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런 22번에게 조는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을 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가만 보시면 22번에게는 뭔가가 새겨져 있죠. 이 7개의 아이콘이 각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마다 몇 개씩은 비어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에서의 의인화된 5개의 감정처럼 개성을 구성하는 7개의 요소가 있는 듯 하고요. 특히 22번에게 딱 하나 없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반드시 필요한 심성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You're missing out on the joys of life, like pizza. I can't smell. We can't taste either. All that stuff is in your body. No smell, no taste. Or touch. See? Okay, I get it. 지금은 영혼이기 때문에 인체를 통한 즐거움은 느낄 수가 없죠. 냄새를 맡거나 음식을 먹는 게 불가능합니다. 영혼끼리의 접촉은 가능하지만 감각은 없습니다. 이 사후세계에는 나름의 중력이 있고 극장 같은 곳도 있으며 인간의 삶을 마치 모형처럼 시도하는 것도 가능하죠. 빛나는 패널에 손을 올리면 자신의 생전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삶까지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조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더 하프노트 재즈클럽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는군요. Is all this living really worth dying for? 뭔가 의심스럽게 말하는 22번입니다만 조의 삶은 정말 큰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에게는요. 이걸 보면 아마도 조의 상상이거나 영화의 끝에서 조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 삶을 되찾거나 하는 거겠죠. 그러던 중 둘은 조의 육체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든 삶을 되찾고 싶은 조는 22번에게 도와달라고 하지만 22번은 거절하죠. 그리고 얼떨결에 아래로 떨어지는 둘이 빠져나가는 긴 터널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It's weird. What is it? 151,000 souls going to the great beyond every day. And I count every single one of them. The counts off. 네. 아까 이 카운슬러는 어쩌면 이 작품의 악역이 될 소지가 충분해 보이죠. 그들은 시스템의 혼란을 막아야 하고 조는 살아있는 육신과 인생을 되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모험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조는 몸과 인생을 찾을 수도 있지만 이건 좀 쉬운 결말이 될 겁니다. 아마도 영혼의 형태로 지구로 돌아가면 조에게는 시간 제한 같은 어떤 규칙이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제한을 어기면 그레이 비욘드로 영원히 갈 수 없다던가요. 그렇기에 조는 살아남기보다 단 한 번 하프노트에서 연주하는 꿈을 이루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예고편에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로 조는 피아노 연주자이고 색소폰이 리드하는 쿼텟의 피아노 주자로 영입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분명 OST에는 이 쿼텟 구성의 곡이 담겨 있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정말 멋진 재즈 음악의 향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영화의 작곡가는 총 3명입니다. 요새 아주 핫하죠. 최고의 뮤지션으로 꼽히는 조나단 바티스트, 또 유명 밴드죠. 나인인치 네일즈의 트렌트 레즈너와 훌륭한 커리어의 영화 음악 감독으로 알려진 아티커스 로스까지. 이 장면 속의 드러머 컬리는 실제 유명 드러머 퀘스트 러브가 맡았죠. 머리에 꽂은 빗이 아주 인상적인 사람이죠. 지미 펠론 쇼에서 연주를 하기도 했고요. 극중 이름 컬리는 퀘스트 러브의 이 상징적인 곱슬머리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조는 제이미 폭스, 22번은 극작가이자 제작자인 티나 페이가 연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티저 예고편에서 들었던 이 곡은 밴드 AJR의 곡 오버추어라는 곡인데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AJR은 실제 3형제로 구성된 밴드고요. 자기네 집 거실에서 음악을 만듭니다. 팝과 재즈, 일렉트로닉의 믹스 매치를 기가 막히게 하죠. 이 작품의 제목은 왜 소울일까요? 첫째, 흑인 음악의 원류라고 불러야겠죠. 둘째로는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 두 가지의 중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소울이라는 단어는 이 작품의 제목이자 음악이자 영혼인 것이죠. 사전에 공개된 일본판 포스터에는 미묘한 카피가 쓰여 있죠. 어느 영화든 일본판 포스터엔 컨텍스트가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어떤 내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장소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쓰여 있죠.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이 영화가 보여주는 주제들은 몇 가지로 추격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애호하던 사람이 기구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영혼과 삶이 분리되었고 육체에 아직 숨결이 남은 것을 알고 귀환하려는 모험, 그리고 사후세계에서 만난 아직 삶을 맞이한 적이 없는 영혼에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줌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나 자신으로 산다는 것의 기쁨을 상기하려는 것이죠. 이 영화의 감독인 피트 닥터는 이 작품을 두고 23년의 세월을 걸쳐서 제작한 야심작이라는 표현을 했죠. 피트 닥터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 작품에 대한 탐구가 23년 전 갓 태어난 그의 아들을 관찰했을 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트 닥터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누구인지 알 수 있었고 이미 개성이 있었기에 그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영화는 존 라세터의 개입 없이 피트 닥터가 디즈니 애니메이션 부분의 CEO가 된 이후 첫 감독작이기도 하죠. 물론 머릿속의 성격들을 작품으로 만든 인사이드 아웃도 놀라웠지만 픽사가 사후세계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두가 아직은 본 적이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곳을 비록 가상으로 그리고 있지만 이런 주제는 인류에게 있어 늘 가장 큰 질문이기도 했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론을 갖고 있고 종교적인 영역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픽사의 고민은 결코 작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이 작품에 공감하도록 다양한 규칙과 극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을지를 잘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픽사는 최근 오리지널 작품 1편과 속편 2편을 교대로 공개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경우가 좀 다르죠. 인크레더블2와 토이스토리4 이후로 온워드와 소울 등 오리지널 작품들이 2편 연속 공개되는 셈이죠. 속편이라는 건 모름지기 전편이 호평을 받아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전편이 없다면 속편도 없기에 픽사는 나중을 위해 오리지널 작품 중심의 라인업을 준비하는 데 보입니다. 피트 닥터의 전작인 몬스터 주식회사, 업, 인사이드 아웃과 달리 이 영화는 2.35대 1의 화면비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덕에 이 넓은 마천루와 광활하고 깊은 사후세계를 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수평을 강조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주인공 조는 픽사 영화 중에 처음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주인공이기도 하죠. 요즘 추세로 봐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극장에서 곧 만날 날을 고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지였습니다.